지난 6월 SBS 보도로 처음 알려진 주한미군의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 타이완과 필리핀이 지도 오른쪽에 자리하면서 북한보다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타이완의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까지 거리도 마일과 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한정하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주기 위한 지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후 주한미군은 거의 5달 동안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발간한 이유를 함구하다가 오늘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올린 글 그리고 국방부 기자단 문답을 통해 한국의 역할은 자연스러운 전략적 중심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캠프 험프리스는 평양에서 약 158마일, 베이징에서 612마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0마일 거리로 잠재적 위협들과 가깝다며 한국에선 러시아의 위협은 물론 중국의 해양 활동도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베이징 입장에선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가 원거리 위협이 아니라 가까운 위협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국,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의 존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중심부에서의 깊이, 일본은 기술 우위와 해양 도달 범위, 필리핀은 남쪽 해양 축의 접근성 등 각자 고유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 일본, 필리핀 3자 협력을 강조한 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필리핀의 4자 협력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미 육군이 경기도 오산에 있는 주한미군 제35 방공포병여단에 IFPC 간접 화력 방어 능력이라는 신무기를 배치했습니다. 미군 해외 기지에 IFPC가 배치된 건 주한미군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거겠죠. 괌에도 지금 2027년쯤에 배치된다고 공식화됐는데 주한미군 배치가 괌보다 2년 빠른 겁니다. 그럼 IFPC는 어떤 무기냐? 레이더망을 피해서 낮게 날아오는 드론이나 순항미사일을 잡는 요격체계로 막 개발이 끝난 미 육군의 신무기입니다. 요격 고도는 고고도 사드가 100km 안팎, 중고도 패트리엇이 40km 안팎인데 비해 IFPC는 10km 안팎으로 낮습니다. 사드나 패트리엇이 높고 빠르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잡는 용도라면 IFPC는 요즘 각광받는 드론을 비롯해서 순항미사일 같은 저고도 위협을 방어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슷하다고 해서 미국판 아이언돔이라고도 불립니다. IFPC는 전용 차세대 레이더로 전후, 좌우, 상하 360도 전방위 탐지하고 IFPC 전용 요격탄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격탄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IFPC의 주한미군 배치가 확인된 건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의 방한 때문입니다. 35 방공포병여단을 방문해서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할 때 뒷배경으로 바로 이 IFPC를 놨습니다. 의도적인 노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의도냐? 세계 최강 드론 전력을 갖췄다는 중국, 그리고 드론 전력 강화에 골몰하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주한미군에도 이렇게 단단한 방어막을 갖췄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건 요즘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작 주한미군엔 신무기를 배치했다는 겁니다. 보면 말로는 사람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강력하고 단단한 무기를 갖다가 쌓아놓는 거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미군은 동아시아 지도를 뒤집어 놓고 한반도를 불치망모라고 부르면서 대중국 전략 전술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불치망모의 핵심은 바로 이 주한미군 기지입니다. From a satellite image, the Republic of Korea looks like an island, or like a 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 between Japan and mainland China. 서해안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무기 IFPC도 제일 먼저 해외 기지 가운데 갖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IFPC 배치에 대한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미 동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 현대화를 진행 중이다.
연합태세를 통해 적의 침략을 억제하고 지역적 도전에 대응한다. 첨단 다층 방어 역량을 운용해 한미 양국의 방어 태세를 확고히 유지한다. 풀어보면 북한만 아니라 지역적 도전, 그러니까 중국을 감안해서 IFPC를 배치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한미 협상을 할 때 우리 정부와 군은 주한미군이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유념해서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올해 제작한 동아시아 지도입니다. 남북을 180도 뒤집어 놨는데 일반적 지도와 달리 타이완과 필리핀이 지도의 오른쪽 위에 자리하면서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주한미군은 이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외부의 안보 전문가들에게 보여주면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르면 타이완 등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힘을 주기 위해 동아시아 지도를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3년 4월 조엘 보웰 당시 주일 미 육군사령관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내걸고 화상 기자간담회에 나섰습니다. 보웰 사령관은 뒤집힌 지도를 가리키며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부 유럽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Japan is like Poland. The Philippines is like Romania. China is like Russia. Taiwan is Ukraine. Where it could be a challenge similarly here in the Indo-Pacific. 동아시아 군사적 충돌의 결과는 재앙이라면서 주일 미군의 최대 위협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The defense of Japan was primarily focused on aggression from North Korea. That was 5 years ago. The greater threat to Japan's sovereignty i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이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자꾸 공개하는 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한국 등 동맹국들의 군사적 기여를 끌어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